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릭코리아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윤석인 상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 세션의 주제인 AutoML로 강화된 클릭 액티브 인텔리전스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거의 3년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는 막대한 유동성을 통해서 극복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연준부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중 자금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이 공급망의 붕괴 등으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또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충격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데이터 중심적인 프로세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보자면 자, 이제 이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독립적으로 분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과거 데이터 분석에서 벗어나서 예측, 프레딕션이나 처방, 프레스크립션한 분석을 더해서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소위 선견지향적 인텔리전스 환경이 필요하겠고요. 좀 더 유연하게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아키텍처를 가지고 민첩해져야 하며 이 처방적 액션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티브한 인텔리전스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결국 데이터 중심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양의 데이터라도 그 사용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보다 민첩한 프로세스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보통 트럭이나 이런 배와 같이 데이터를 배치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마치 물이 끊김없이 흐르듯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 또 그렇게 통합된 데이터에서 이 분석가나 협업 사용자가 직접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식별하고 찾아내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시장 흐름 등을 다면 분석을 해야 하는데 AI로 강화된 분석, 예측, 처방적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또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AI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바로 그 시점에 트리거해서 필요한 비즈니스 액션을 바로 유도함으로 해서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국 이 비즈니스 가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액티브 인텔리전스에서 엔드-투-엔드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 플로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종 소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카탈로그 기반의 데이터 리니지, 계보를 파악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찾고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분석 플러스 예측, 처방적 분석을 더해서 분석 결과에 선견 통찰력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협업, 경보 체계를 연계해서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함으로 해서 정보에 기반한 비즈니스 실행이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기업 내 데이터 서비스와 애널리틱스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진정으로 액티브 인텔리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희 클릭은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클릭이 이러한 액티브 인텔리전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릭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이며 이미 4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모두 연결, 통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 기반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릭의 고유 기술인데요. 카탈로그 매니지먼트나
데이터 리니지, AI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 어소시에이티브 엔진, 연관 엔진 기반으로 SQL 기반의 분석 툴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의 연계, 거버넌스 보안은 기본이고 보고서 제작이나 협업 지원, 다양한 API를 기반 기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서비스와 애널리틱스 서비스 각각의 솔루션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서비스에는 실시간 소스 데이터 캡처,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술이고요. DW 오토메이션으로 이 DW나 데이터 레이크 구축 시에 데이터 통합 및 백엔드의 각 레이어별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이 마트 구성 시에 스타 스키마는 물론이고 데이터 볼트 모델링을 모두 지원하는 솔루션, 그리고 ELT 방식으로 데이터 변환, 조인, 인리치먼트 통합을 지원하는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오토메이션, 즉 이 분석 클릭 센스의 분석 프로세스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 형태로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서비스에는 시각화 대시보드, AutoML, 인베디드 통합 분석, 얼러팅 경보체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저희 클릭센스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릭의 분석 서비스는 전사적 관점으로 액티브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미 검증됐고 또 다수의 고객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시연에서는 이 클릭센스를 중심으로 4개 솔루션, 오토메이션, 그리고 AutoML, 얼러팅 이 4개 솔루션을 연계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클릭 AutoML이 클릭의 분석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직 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계신가요?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혹은 조직이 있건 없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대응은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단위 사업부별로 즉 재무나 영업, 마케팅, 구매, 인사별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단위 업무에 반영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모든 AI, 머신러닝 개발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모두 맡긴다? 좀 더 고도화된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업부를 대응하기에는 민첩성이 떨어지겠죠.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없어. 우린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가보자.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글로벌한 추세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기업의 AI, 기계학습 영역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전사 관점에서 통합 AI나 기계학습을 개발하고 단위 사업부별 이 필요한 예측 모델은 오히려 업무에 능통한 비즈니스 분석가가 직접 전처리, 피처나 타겟 레이블을 선정하고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하이퍼 파라메터 최적화를 하고 모델 선택, 설명력 활용 등을 직접 한다면요. 어떻게 이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자동화된 방식으로 파이썬 등 코딩 없이 마우스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는 더 민첩하게 AI나 머신러닝을 업무 프로세스, 분석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고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은 셀프 BI, 와리프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시행착오를 현격하게 최소화하고 타겟팅된 액션을 실행하는 형태로 즉 클릭 AutoML은 자동화된 기계학습 솔루션으로서 기존 시각화 솔루션인 클릭센스와 확장, 통합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더 많아지느냐? 아닐 겁니다. 기존의 수작업이나 단절된 채로 운영됐던 프로세스나 업무들이 보다 심리스하게 엮이고 이 솔루션이 스스로 알아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작업이 더욱 줄어들면서 더욱 민첩하게 그리고 훨씬 더 계획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실증적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 관점에서 매출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예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매출 채권 관리팀은 예측 분석과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한 새로운 매출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AI 기계학습 예측 모델로 이 결제 지연 리스크를 예측하고 각 매출 채권 담당자에게 경보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이 경보에는 새로운 매출 채권 관리 대시보드 링크가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출 채권 담당자는 이 경보 이메일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클릭센스로 이동을 합니다. 클릭센스는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는 고객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이 클릭 오토ML 기계학습 모델은 예측뿐만 아니라 예측된 결제 지연 사유를 포함해서 채권 담당자에게 좀 더 강화된 정보로 설명력을 제공해서 최선의 조치가 어떤 건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채권 관리 담당자는 클릭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채권 회수팀에게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객 목록과 액션을 포함한 메시지를 자동으로 팀즈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매출 채권 관리는 아마 모든 기업의 재무팀에서 중점 관리 영역일 겁니다. 즉 우리가 결제 기한에 기대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KPI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FO나 매출 채권 관리자들은 이와 같은 대시보드를 보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대략 한 15,000 고객으로부터 약 98밀리언 달러의 미결제 잔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매출 채권을 서로 다른 디멘전으로 세분해서 분석해 보기도 하죠. 일자 구간, 에이징 버켓별로, 지역 세그먼트별로, 고객별로, 그리고 제품 타입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재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객들 중 일부는 여러 가지 상당한 사유로 인해서 결제 기한 내에 결제를 못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전통적인 그런 대시보드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대현금 흐름에서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고 또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저는 좀 더 고도화된 고급 분석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채권 담당자들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또는 일과 중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일을 받습니다. 시연에서는 편의상 제가 메일 수신자를 단일화했습니다만 메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각각 채권 담당자에게 개인화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이 어떻게 자동으로 발송이 되었는지를 클릭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오토메이션인데요. 여러 단계가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샌드 메일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채권 담당자, 채권 총액, 지연 결제 가능성이 있는 고객 정보와 그 상세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 클릭센스 링크를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메일로 돌아와서 여기서는 니콜라스 앱스라는 채권관리 담당자가 이메일을 수신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이 위험 상태로 분류된 예상 결제 금액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지연 가능성, 신용 상태 등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회계 담당자 니콜라스는 다음 달에 결제가 지연될 것으로, 즉 위험 상태에 있는 매출 채권 총액이 1.4밀리언 달러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사실 이 사항은 KPI로서 매출 채권 담당자 니콜라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고객 목록이 보이는데요. 이 고객들은 슈밋 세븐과 힐스 아시카 12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이 니콜라스가 해당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URL 링크도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니콜라스가 이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이 필터링된 이런 대시보드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상단을 보시면 관리 대상 68개 고객 중에 38개 고객이 채권 결제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가액이 대략 1.4 밀리언 달러 규모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메일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왼쪽 바 차트를 보시면 결제 지연 잔고율이 이제 월별로 보이는데요. 기대 현금 흐름의 백분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토ML로 예측했던 예측치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상에서 현재 11월이고요. 기대 현금 흐름의 약 47%가 늦게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래하는 다음 달 12월에는 클릭 오토ML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한 연체가 총 기대 현금 흐름 대비 25%로 보이죠. 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스캐터 플롯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클릭 오토메일에서 결제가 연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 고객 각각에 대해서 그 예측되는 지연 결제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X축은 고객별로 지연될 가능성, 확률을 의미하고요. 이 Y축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 금액 볼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의 크기는 품목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이 4분면으로 본다면 이 오른쪽 상단이 리스크가 큰 고객들이겠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여기 슈밋 세븐 고객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이 고객은 이 니콜라스가 받았던 이메일에도 명시된 고객입니다. 이 고객 슈밋 세븐을 선택했습니다. 이 슈밋 세븐을 선택하면 이 지불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1만 달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합리적인 판단인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오토ML에서는 샤플리 밸류로 예측 설명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 이 오토ML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작동 중인 클릭 오토ML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적용된 알고리즘 목록이 보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학습 데이터셋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 레이블이 있고요. is overdue over 30 days라고 하는 타겟 레이블이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총 97개 컬럼 중에 92개 피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 타겟 레이블이 yes, no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맞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선택을 해준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XGBoost를 빼고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 AutoML
알아서 처리해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코딩 없이 이 AutoML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그 단위부 사업부별로 민첩하게 필요한 예측 모델을 피팅해서 배포하고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피처 신뢰도라든가 오른쪽에 샤플리 기여도 그리고 아래 ROC 커브 컨퓨전 매트릭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클릭 센스로 돌아와서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고객 슈밋세븐에 대한 지연 결제의 주요 핵심 동인이 넘버 오브 페이드 인보이스, 페이먼트 메소드, 서브 리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은 양의 요인이고 빨간색은 음의 요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릭센스와 AutoML이 제공하는 통찰력에다가 이 채권 담당자로서 기존 업무 경험과 직관의 결을 결합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일 겁니다. 여기서 채권 관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협업 툴을 통해서 채권 회수와 관련된 각 채권 회수 담당자에게 노트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제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팀즈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팀즈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된 과정을 보셨고요. 여기서도 잠시 이 클릭 오토메이션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자동으로 보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변수들을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 다시 값을 바로 할당해서 send 메시지에서 팀즈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 명의 변수로 처리되어서 이제 처리되었고요. 그리고 탑 드라이버도 변수 처리가 돼서 메시지에 포함돼서 전달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 명의 변수로 처리돼서 이제 채워졌고요.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결제가 연체될 것으로 판단하게 된 주 요인들. 네, 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그 전통적인 대시보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고급 분석 기능을 사용해서 단순 현황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이 어떨지도 분석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이 진행안만 보거나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요. 자, 이제는 이런 형태의 대시보드로 업무를 수행하시면 어떨까요? 여기 업데이트된 대시보드에서는 이제 현재 미결제, 매출 채권 잔고와 연체 잔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는 예측 지연 결제 금액과 DSO를 포함해서 미래에 발생할 만한 일들을 함께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혀 코딩 없이 또 와리풀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미결제 잔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미결제 잔고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연체 잔고 상세 화면으로 또 넘어가서 더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메인 대시보드로 돌아와서 예측 지연 결제 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세
정보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DSO, 매출 채권 해수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매출 채권 추진 분석과 같은 화면을 전환해서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OTML로 강화된 클릭 액티브 인텔리전스의 발표와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